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방 합격 도우미 정익조 인사드리면서 이번 강의는 2024년 가만 1급 필기 상시 기출문제 1과목부터 3과목까지 각 과목별로 100제씩 문제를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과목 컴퓨터 일반 100제부터 차례대로 진행을 할 텐데, 이번 시간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여러분의 포아로미와 함께 여러분의 한방 합격을 기원하면서 고고싱 달려가 보겠습니다. 그럼 문제 풀이에 앞서 컴마 1급 필기 출제 유형부터 시작을 해서 학습 방법, 학습 전략을 간략히 살펴보고 문제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유형부터 살펴보면 2021년 이후에 기출문제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정시시험이 폐지되면서 상시시험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상시시험부터는 기출문제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기출문제가 공개된 시절에는 우리가 5년치 정도의 기출문제를 문제답 암기를 하면 문제 은행 시기였기 때문에 5년치 문제답 암기를 하면 대략 합격 컷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 기출문제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 따라서 최근 출제 유형을 간략히 살펴보면 기존 기출, 과거 기출에서 20-30% 정도 출제가 되고 유사 문제까지 포함을 하면 7-80% 정도, 그 다음에 새로운 신유형의 문제가 한 20% 정도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존처럼 우리가 문제가 공개된 그때처럼 문제답 암기를 하고 시험을 가게 되면 기존 기출에서 20-30% 정도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새로운 유형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만큼 시험이 어렵게 느껴진다는 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존 기출 문제 위주로 학습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답만이 아닌 기존 공개된 기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대략 한 6년치 문제를 기반으로 사지선다 내용에 관련된 개념적인 내용과 함께 정리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2, 3과목의 경우 엑셀, 액세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디테일한 세부적인 내용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간단한 실습을 해보면서 공부하시면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습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목 우리가 암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과목이 1과목입니다. 컴퓨터 일반. 이 과목에서 15개 이상 목표로 공부를 하십시오. 이 과목 엑셀입니다. 엑셀을 일반적으로 사용해 보셨던 분들도 의외로 응용이 좀 심화되고 난이도가 높은 과목이 이 과목입니다. 또 과락 8개 이상 무조건 맞아야 되는 거죠. 이 8개 미만 맞으면 아무리 전체 개수가 많아도 과락으로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과목에서 과락이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장 어려운 과목 이 과목은 한 10개에서 12개 이상 목표로 시작을 해 보십시오. 특히 함수, 계산 관련 문제가 3-4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이 부분은 난이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감히 포기를 하는 것도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과목 데이터베이스 액세스 과목입니다. 생소한 과목이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지긴 하지만 응용 정도가 좀 떨어지고 문제가 좀 심화되지 않은 형태라서 오히려 더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이 3과목입니다. 이 과목은 12개에서 14개 이상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주시고 기간은 1-2주 이내로, 시간을 길게 끌수록 더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시간이 끌면 끌수록 앞에 공부했던 내용이 다 휘발성 날아가 버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1-2주 이내 목표로 필기를 마무리한다는 학습 전략으로 준비를 해 주셔야만 효과적인 학습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 참고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문제 풀이 역시 공식적인 공개된 문제가 아니라 상시 복원된 문제라는 점 참고 말씀드리면서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컴마 1급 필기 상시 기출문제 1과목 컴퓨터 일반 100제 1번부터 10번까지 차례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모바일 인터넷에 접속하여 각종 음악 파일이나 음원을 제공받는 주문형 음악 서비스로 스트리밍이라는 말씀입니다. 스트리밍, 실시간으로 그런 말이죠. 실시간을 이용하여
음악을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은, 자, 정답은 MOD 4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관련 MOD 내용과 함께 VOD, VDT, PDA 관련 내용들까지 함께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VOD, MOD는 최근 6년간, 2015년부터 20년까지 6년간 기출해서 언급되지 않았던 신유형 문제입니다. 다만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2급에서 자주 출제가 되었던 문제들입니다. 자, 먼저 MOD, 뮤직 온 디맨드 주문형 음악이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기술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원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걸 MOD라고 하고, 관련 문제와 함께 VOD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었습니다. 주문형 비디오, 주문형 음악인지 주문형 비디오인지 구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문형 비디오는 인터넷을 통해 원하는 시간에 음악을 동영상을 구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기술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것을 VOD, 비디오입니다. 자, 그 다음에 VDT, 비디오 디스플레이 터미널, 그래서 화면을 이용하여 정보를 영상으로 출력하는 출력 장치를 생각해 주시면 되고, PDA는 우리 스마트폰을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의 초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터치스크린을 주 입력 장치로 사용하는, 한 손에 들어올 만큼 손바닥 위에 놓고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팜이 손바닥이죠. 팜탑, 손바닥 위에 놓고 사용하는 개인용 PC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팜톱이라고도 합니다. PDA, 스마트폰의 초기 형태로서. 자, 그래서 현재 문제의 경우에는 4번이 정답이 되고, VOD도 함께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소형의 개인용 PC, 팜톱도 함께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CPU와 GPU 관련 문제가 있습니다. 자, CPU는 중앙처리장치, 우리 인간의 뇌에 해당되는 중앙처리장치, 핵심 장치도. 자, GPU는 그래픽을 처리하는 장치이다. 그래픽 프로세서, 여기는 센트럴 프로세서라는 뜻입니다. 자, GPU는 비메모리 분야 반도체로서 CPU보다 비싸다. 과거에는 CPU보다 쌌습니다. 그러나 최근 그래픽 성능이 훨씬 더 뛰어나게 되면서 이 CPU보다 더 비싼 것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CPU는 병렬 처리 장치이고 GPU는 직렬이다. 자, GPU가 병렬입니다. 훨씬 빠른 고속의 병렬이고 CPU는 직렬이라는 점. GPU는 그래픽이니까 영상 편집이나 게임 등의 멀티미디어 작업에서부터 인공지능 핵심 부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따라서 현재 틀린 정답은 3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 체크해 주시고 해설 보기를 통해서 CPU는 직렬, GPU는 병렬 처리 방식이라는 신유형입니다. 최근 6년간에 언급되지 않은, 개념 강의에서도 언급되지 않은 신유형 문제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 자, 계속해서 세 번째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을 이용할 때 자주 방문하게 되는 사이트, 우리 네이버, 구글, 다음 이런 사이트를 가장 많이 사용하죠. 이런 자주 방문하게 되는 웹사이트로 전자우편, 이메일 주소, 뉴스, 쇼핑, 게시판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사이트를 포털 사이트라고 한다. 자, 포털. 자, 그리고 해설 보기를 누르면 포털 역시 최근 6년간 문제에서 1급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문제지만 2급에서 주로 출제가 되었던 문제고, 포털은 관문, 정문, 입구의 의미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이트이다. 자, 이 포털보다, 1급에서는 포털보다 미러 사이트가 더 자주 출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자, 미러 사이트는 사용자가 많아 사이트가 다운되는, 한 사이트에 동시에 여러 명의 사용자가 접속을 하게 되면 그 사이트가 다운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다운되는 현상을 막기 위하여 하나의 자료를 여러 사이트에 복사하여 분산시켜 운영하는 걸 미러가 거울이죠. 그래서 상대편에 복사해서, 거울처럼 복사해서 여러 개를 운영하는 사이트다. 주로 FTP, 파일을 다운받는 FTP, 그 중에서도 공짜로 자료를 다운받는 어나니머스 FTP의 경우에 이런 미러 사이트를 자주 이용한다라는 거. 자, 개념 강의에서 참고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계속해서 4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중 인터넷 통신 장비인 게이트웨이의 기본적인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있습니다. 옳은 건지 옳지 않은 건지 구별해 주시고, 자, 게이트웨이는 서로 다른 네트워크, 현재 위치한 네트워크에서 다른
네트워크로 연결할 때,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할 때, 동일한 네트워크를 연결할 때는 브릿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브릿지는 동일한 네트워크,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할 때는 게이트웨이를 연결한다. 그래서 1번이 현재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인터넷으로 증폭하여 먼 거리로 정보를 전송할 때 사용한다. 얘는 리피터에 대한 설명이고, 자, 세 번째, 네트워크 계층의 연동장치로 경로 설정에 사용된다. 경로는 라우터와 관련된 장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문자 도메인, 문자로 www.naver. 이런 영문자 또는 한글로 된 이런 문자로 된 주소, 인터넷 주소를 도메인 주소라고 합니다. 도메인. 이런 문자로 된 도메인 주소를 숫자로 된 IP 형태로 변환을 시켜주는 것. 자, 이런 영문자로 된 또는 문자로 된 주소를 192.168. 자, 154.111 이런 숫자로 된 IP 주소로 변환하는 걸 DNS 서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해설보기를 통해서 각각 관련된 내용, 게이트웨이는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관문, 통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참고정리 보면 계층과 관련하여 17년도에 출제된 문제가 있습니다. 리피터, 허브와 함께 물리계층. 자, 그 다음에 라우터, 2번에 먼 거리를 전송할 때는 리피터를 사용하고 경로 설정을 사용할 때는 라우터를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메인 이름을 IP로 바꿔주는 걸 DNS 서버라고 한다. 자, 그런데 리피터는 물리계층에, 허브와 함께 물리계층에 사용되고, 라우터는 네트워크 계층에 사용되고, 게이트웨이는 전송 계층에 사용됩니다. 자, 밑에 OSI 7계층 개념 강의 8강에서 정리되고 있는데, 물리계층, 최하위 계층 1계층을 물리계층으로 보고,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 전송, 세션, 표현, 응용. 그래서 제가 암기 방법을 물 되네. 뭐가 물이 돼? 얼음이 물이 되나? 아무튼 물 되네. 얼음이 물이 되는 거에 전 몇 표? 3표를 주겠다. 자, 이렇게 암기 공식을 좀 소개해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최상위 계층 7계층입니다. 그 중에서 리피터와 허브는 1계층 물리계층에 해당되고, 라우터는 3계층인 네트워크 계층에 해당된다. 게이트웨이는 4계층 전송 계층에 해당된다라는 계층과 관련된 내용들도 함께 정리를 좀 해주시고, 아울러 OSI 7계층 순서 물대내 전세표 응까지 7계층도 함께 순서를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번의 문제 정답은 1번이 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 자, 계속해서 5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윈도우 10에서 바로가기 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기 위는 윈도우 로고 키를 말합니다. 자, 윈도우 로고 키 P를 누르면 프리젠테이션 표시 모드, 여기서 프리젠테이션이란 파워포인트 프리젠테이션이 아니라 우리가 듀얼 모니터 시험장에 가면 우리 실기시험 같은 경우 듀얼 모니터로 나옵니다. 한쪽에는 문제만, 한쪽에는 내가 작업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표시 형태, 듀얼 모니터 형태에서 한 화면만 표시할 건지, 다른 화면만 표시할 건지, 아니면 똑같은 화면으로 복제해 사용할 건지, 아니면 각각 다른 화면으로 확장해서 사용할 건지, 그런 화면 모드를 표시하는 게 윈도우 로고 P입니다. 자, 윈도우 로고 P는 자, 듀얼 모니터에서 PC 하나면만 또는 복제, 양쪽 똑같은 화면으로, 확장은 양쪽에 서로 다른 화면으로 두 번째 화면만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윈도우 로고 I 설정 열기, 윈도우 로고 시스템 설정 여는 2번 같은 경우는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 윈도우 로고 V는 클립보드 열기, 그 다음에 윈도우 로고 X는 시작 메뉴에 마우스 오른쪽을 눌렀을 때 나오는 메뉴가 윈도우 로고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윈도우 로고 U는 접근성 센터. 그래서 현재는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고, 그 외에 바로가기 키에 대한 내용들은 개념 강의 1강을 통해서 참고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관련 참고 정리도 함께 살펴봐 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5번째 문제까지 풀어봤고, 계속해서 6번째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6번 문제, 클럭 주파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각각의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내용이 기니까 해설 보기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최근 6년 동안에 출제된 적은 없고, 개념 강의 6강에서 정리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클럭 주파수라고 하는 것은 1초 동안 디지털 신호가 몇 번 발생했는지, 1초 동안에 몇 번 발생했는지 나타내는 클럭 속도 단위로 헤르츠를 쓴다. 1헤르츠는 1초 동안에 한 번의 주기가
반복되는 걸 말하고, 자, 클럭 주파수가 높을수록 CPU 연산 속도가 빠르다. 자, 헤르츠 1헤르츠가 되겠죠. 그 다음에 킬로헤르츠는 1000이 되겠죠. 그 다음에 메가헤르츠 100만입니다. 그 다음에 기가헤르츠라는 순으로 접근이 되는데, 자, 여기 1초 동안에 1000번의 주기가 반복되는 건 1kHz고 1Hz는 1초 동안에 한 번의 주기가 반복되는 걸 말한다. 자, 1MHz는 100만입니다. 그래서 1Hz는 1초, 1kHz는 1000, MHz는 100만, 기가헤르츠는 10억, 이런 형태로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7번 문제.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모니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니터의 해상도는 픽셀, 점입니다. 점. 자, 수많은 점이 모여서 하나의 이미지나 텍스트 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픽셀의 수가 얼마나 많느냐에 따라서 해상도, 선명도가 결정이 된다는 거. 자, 모니터의 크기는 화면의 가로, 세로 길이를 더한 게 아니라, 모니터의 크기는 대각선의 길이를 센티미터 단위로 표시를 한다. 과거 문제에서는 표준이 바뀌기 전에 과거에는 대각선의 길이를 인치로 표시한다라는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그러나 이제 국제 표준이 바뀌어서 인치가 아닌 센티미터로 바뀌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16년, 20년에 각각 출제가 되었던 문제들이니까, 자, 모니터의 크기에 관련된 내용을 함께 정리를 해주시고, 아울러 재생률도 자주 출제가 되었던 문제들입니다. 자, 재생률 아래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픽셀들이 밝게 빛나는 것을 유지하기 위한 1초 동안의 재충전 횟수. 자, 모니터와 관련된 용어인데 하드디스크와 관련된 용어로 출제되었던 적들이 있으니까, 자, 재생률, 자, 그 다음에 모니터의 크기는 센티미터로, 대각선의 길이를 센티미터로 구분한다라는 거 함께 정리를 해주시고, 픽셀, 모니터의 해상도를 결정한다. 자, 플리커 풀이라는 용어도 있는데 아래쪽 내용에서 한번 정리를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의 경우에는 2번이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번까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계속해서 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에 사용하는 캐시 메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캐시 메모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캐시 메모리는 중앙 처리 장치, CPU가 되겠죠. CPU와 주기억 장치, 주기억 장치는 밑에 나와 있는 D램입니다. D램. 자, 이렇게 피라미드를 그리면 맨 위에 CPU, 중앙 처리 장치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레지스터라고도 부릅니다. 레지스터. CPU 내에 임시 기억 장소 레지스터. 그 다음에 여기에가 캐시가 있습니다. 캐시. 그 다음에 여기에가 주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아래쪽에 하드디스크와 같은 보조 기억 장치들이 있습니다. 캐시는 SRAM을 이용하고 주기억은 D램을 이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CPU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서 SRAM이 있는데, 캐시 메모리가 있는데, 주기억 장치와 CPU 사이에서 속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있다. 그래서 1번이 맞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캐시는 D램이 아닌 SRAM을 이용한다라는 거. 보조기억 장치의 일부를 이용하여, 이런 보조기억 장치의 일부를 이용하여 주기억 장치처럼 사용되는 메모리는 버추얼 메모리, 가상 메모리라고 합니다. 주기억 장치의 용량보다 큰 프로그램을 불러와서 실행할 때 사용되는 것 역시 버추얼 메모리. 3, 4번의 내용들은 가상 메모리에 대한 설명들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현재 정답은 1번이다. 자, 2번은 D램이 아니라 SRAM으로 이용된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 16년, 17년 출제되었던 문제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인터넷 주소 체계의 IPv6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밑에 해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밑에 참고 정리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IPv4와 IPv6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IPv4는 32비트, 8비트짜리 4자리로 각 자리를 점으로, 자, 192.168.154.111 이 사이를 각각 이렇게 점으로 구분하고 각 자릿수는 10진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총 4자리 형태로 32비트를 사용하고, 자, 나눌 때는 A, B, C, D, E 형태의 클래스로 구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8432, 32비트로 만들어낼 수 있는 IP의 개수는 전체 한 42억 개 정도가 됩니다. 42억 개 정도. 전 세계 인구가 70억을 넘어가죠. 현재는 괜찮다고 하지만
인터넷이 더 발전할수록 이 IP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현재의 IP를 좀 더 넓게, 자 여기 보면 IPv4의 주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IP6이 개발되었다. 얘는 128비트, 이에 128승을 하면 조경해 셀 수 없는 숫자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16비트씩 8자리 형태로 쓰고 각 자리를 콜론으로 구분한다. 16진수로 사용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 IPv4가 A, B, C, D, E 클래스로 나누는 반면 IPv6은 멀티, 애니, 유니. 갑자기 A, B, C, D에서 뭐래요? 뭘에유? 방식으로 세 가지 주소 체계를 사용하는 게 IPv6이다. IPv6은 뭐래요? 충청도도 아니고. 자, 이렇게 해서 각각 IPv4와 IPv6 8비트 16자리 이렇게 거꾸로 나오는 문제들도 종종 있습니다. 16비트 8자리 이런 것들도 정리를 좀 해 주시길 바라며, 자 16비트씩 8자리 총 128비트이다. 16진수를 사용하고 각 자릿수를 콜론으로 구분한다. 자 웹이나 모바일 IP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9번에 맞는 것, 자 9번에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어렵다가 아니라 가능하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9번에 4번 문제로 정리를 하고 마지막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윈도우즈의 실행창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익스플로러, 엣지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있죠. 익스플로러는 윈도우 탐색기입니다. 윈도우 탐색기. 자, 그 다음에 밑에 해설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참고 정리를 통해서 익스플로러는 파일 탐색기, 윈도우 탐색기, 태스크 매니저는 작업 관리자, 컨트롤 시프트 ESC를 눌러서 나오는 작업 관리자. 자, MS 인포 32는 시스템 정보를 나타내는 파일입니다. 자, 현재 정답은 2번이고 2번 문제가 조금 종종 나옵니다. 16년, 20년에 각각 출제되었던 문제들이고, 시스템 구성 유틸리티, MS config라고도 하죠. 자, 윈도우즈의 부팅 관련 파일과 시스템 관련 프로그램 설정 파일로 윈도우즈가 제대로 시작되지 않는 문제를, 식별 문제를 찾아 해당 프로그램을 격리, 중지시킬 수 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시작에다가 MS config라고 한번 치고 엔터를 쳐보시면 시스템 구성 대화 상자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반, 부팅, 서비스, 시작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MS config 시스템 구성 파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이 맞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00제 문제 중 첫 번째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